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들 잘 계시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리라 믿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한자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그 기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기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그것, 이것 하는 그 지시대명사 그 기자를 얘기합니다. 요것은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원래 한자의 가장 기본이 상형문자죠. 그죠? 물건을 그대로 보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각골문부터 그 선생님들 교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렇게 각골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의 원래 의미는, 이게 본래 의미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까불러서 이렇게 알찬 곡식만 남도록 하는 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키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밤에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싸고 하면 다 이 키를 머리에 쓰고 아마 옆집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어르신 분들은 다 나실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키랬는데 이게 금문에서 키에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글자가 완전히 가차가 돼가지고 가차가 돼서 그라는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것, 만약 글 때도 요 글자가 씁니다. 만약이라는 글자. 그런데 키라는 글씨는 지금 현재 키가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재질이 대나무잖아요. 그래서 키라는 거는 요 대나무를 위해서 그 기자를 쓴 요것이 키라는 글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역 그러면 역자가 또 역자죠. 그죠? 기자가 그 기자니까 그 역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역시. 그 다음에 기세 그러면 그 세자가 세력이라는 의미죠. 그죠? 기세 그러면은 그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운과 세력이라는 기세도 있겠죠. 그죠? 요것이 기운 기자입니다. 요게 세력이라고 할 때 쓰는 세자죠. 요렇게 기세라고 쓰면은 기운과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그러면 우리 많이 씁니다. 기타 그래도. 그래도 한자로 쓰면은 정확한 의미가 그 다른 것을 다를 타자니까 그 다른 것을 기타라고 그래요. 기처, 그러면은 첫자가 곧 첫자니까 그 곳을 얘기합니다. 기처. 그 다음으로 말탈 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타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수가 말맞자가 되겠죠. 그죠? 부수가 말맞자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요게 기이할 기자죠. 기이할 기자입니다. 요게 기자의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도 있겠죠. 그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기이할 기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큰 대자에다가 밑에가 오를 가자죠. 요런 글씨입니다. 큰 대자는 이게 부수자인데 크다는 의미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양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얘기인데 큰 대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될 때는 전부 다 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 사람을.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 오를 가자는 요것이 요래되는 게 요거는 곡괭이를 형상한 겁니다. 곡괭이.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곡괭이에서 얘기합니다. 밑에 요건 입이죠. 그죠? 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농사 일을 하면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도 흥이 나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유를 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본래의 의미는 이게 본래 의미가 이렇게 흥얼거리니까 농사 지으면서 이게 노래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래하다는 의미인데 원래 입으로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흥얼흥얼 하는 그 자체가 능률이 많이 오도록 노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에 노래하다는 글자가 노래 가짜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노래 가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생기고부터 이 글자도 가차가 됐습니다. 글자가 생겨가지고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글자가 뒤에 새기면 본래 글자는 다른 의미로 간다는 가차가 된다는 게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차가 돼서 옳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옳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노래하다인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여기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요거 사람인자 요렇게 큰 대자가 요렇게 가져와서 뭔 의미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꽃갱이의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요 꽃갱이의 의미를. 여기 사람이니까 꽃갱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묘기 부린다고 곡괭이 위에도 서 있고 삽 같은 데도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뭐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곡괭이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어디 묘기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이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기이하다. 곡괭이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보통 오래 못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이하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요 말맞자가 또 플러스가 됐죠. 그죠? 말맞자가 플러스 됐습니다. 요 말맞자가 플러스 됐다는 것은 요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서 있는 모습을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말 위에 서 있으니까 꽃갱이 위에 타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말 위에 타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타다는 서 있는 모습이 서 있으려면 타야 되니까 그래서 말탈 기자가 된 겁니다. 말탈 기자가 된 겁니다. 이거 복잡하게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꽃갱이를 가져와서 사람 위에 꽃갱이가 서 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의미가 가져왔고 말맞자를 더하는 것은 뭐를 꽃갱이 위에 사람이 타 있다 올라가 있다는 의미에서 타다라는 의미가 가져와서 말 위에 사람이 타다 그래서 말탈 기자까지 온 겁니다. 복잡하게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마 그러면은 기자가 말탈 기자고 말맞자니까 말을 타다 그러는 건 말 타는 걸 기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마입니다. 기병 그러면 말탄 병사입니다. 옛날에 싸울 때 말 위에서 싸우는 사람을 기병이라고 그럽니다.
기병이란 의미도 많이 있죠. 기병을 요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기죠. 병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기병이라는 것은 군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기병입니다. 그 다음에 기이한 병은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죠. 요게 기이할 기자니까 기이한 병, 특수한 병, 잘 못 고치는 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 그러면 사자가 이게 활 쏘다는 활쏘를 쏠 사자죠.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기사라 그럽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얘기합니다. 기사란 의미도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문 기사 난다 그럴 때 기자는 요 기록할 기자에다가 일사자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일을 기록하는 게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우리가 바둑 뜰 때 기사 걸 때는 여기 바둑 기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바둑 기자에 선비사자. 바둑 뜨는 사람 기사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를 기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조 기자에다가 선비사자 쓰면 요 기사, 기능사, 기사 갈 때 그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사 그러면 굶어서 죽는다 그럴 때는 요게 줄일 기자죠. 그죠? 죽을 사자 요래 쓰면은 굶어서 죽는다. 다 음은 기사로 나지만은 뜻이 틀린 그런 글자들입니다. 또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꾀할 기자입니다. 꾀하다는 것은 뭘 어떤 일을 도모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한다는 것을 꾀한다 그러죠. 이 꾀할 기자는 회의 문자입니다. 발음을 담당하는 것이 없고 두 개의 글자가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가 회의 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람 인자죠. 그죠? 플러스 요거에 거칠 지자입니다. 거칠 지자는 다 다른 글씨하고 합쳐져서 사용할 때는 이건 발이라 그랬어요. 발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꾀할 기자에 이렇게 각골문에 보면은 요 사람이죠. 그죠? 사람 모습이 요렇게 있고 이 밑에 발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발을 그릴 때는 원래 요 발이 5개인데 3개만 그린다 그랬죠. 줄여서. 발이 이렇게 크게 그려진 모습입니다. 사람의 발이 크게 그려진 모습입니다. 각골문에. 사람이 발이 크게 됐다면은 뭐든지 시작을 하고 일을 하려면 우리가 발돋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크게 발돋움 한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발돋움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크게 발돋움 한다는 뭔 의미입니다. 발돋움 하자면은 무슨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하다, 계획하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꾀하다. 꾀하다 그런 것이 계약하다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죠? 계획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크게 발돋움 한다는 의미에서 계획을 한다, 꾀하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서 요 꾀할 기자하고 같은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꾀할 모자가 있죠. 그죠? 무슨 모의를 하고 한다 그럴 때 요 꾀할 모자입니다. 유사한 글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 그러면 우리가 기획 그런 거 많습니다. 회사에도. 그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죠. 계획한다.
두 글자 다 계획한다는 의미죠. 기획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러면은 기자도 꾀하다는 의미가 있고 도자도 그림 도자가 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한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는 것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 그러면은 꾀하는데 뭐를 꾀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꾀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하기 위해서 동호를 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볼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쓰죠. 기도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망 그러면은 꾀해서 바란다, 바랄 망자죠. 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 다 기자도 바라다는 의미고 망자도 바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인데 기망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죠. 그죠? 속일 기자에 속일 망자입니다. 기망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경기 기자입니다. 경기라는 것은 수도 서울이 있는 바로 옆에 지역을 경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땅을 표시하는 이 밭전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밭전자가 붙어 있는 자가 이게 기미 기자죠. 기미, 기, 몇 기, 뭐 의미가 몇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게 기미 기자는 이게 모양자입니다. 이게 배틀 모양을 얘기합니다. 시를 짜는 배틀을 의미합니다. 시를 짜는 배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를 짜는 배틀은 시를 수없이 집어넣습니다. 한 번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없이 조작을 해야 되는 시를 짜자면 수없이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을 조작하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이게 몇 그런 의미가 들어갔고 또 자주 넣어야죠. 그죠? 시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깝다는 언저리 가깝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이게 밭전자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가깝다는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수도와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수도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경기죠. 그죠? 경기도 지금도 수도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기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경기.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내 그러면은 경기도 아니죠. 경기도 안을 얘기합니다. 우리 비행기의 기내에서 그럴 때에 기내는 이렇게 쓰죠. 그죠? 기내 이렇게 씁니다. 비행기 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찰 그러면 찰자가 살필 찰자입니다. 경기도를 살핀다 이런 의미죠. 경기도를 살피는 대장이 누구예요? 경기도 관찰사를 기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관찰사를 살피는 사람을 기찰이라고 합니다. 기호학파는 이게 성리학의 중요한 학파인데 경기도와 충청도를 이렇게 해서 주로 활동하는 율곡 선생 중심의 성리학파를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비돼서 또 태계 선생님, 태계 이향 선생님의 중심 경상도라든가 부산 쪽에 근거지를 둔 학파를 뭐라 그럽니까? 영남 학파라 그러죠, 그죠? 요거는 영남 학파라 그럽니다. 사실은 기호학판이 영남학판이 그런 건 성리학의 학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조선시대는 이것을 근거로 뭐 사색 당파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시끄러웠죠. 그죠? 좋은 의미도 있는데 또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 패거리를 위해 지어서 했다는 그런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자입니다. 아까 빌기자가 나오긴 나왔네요. 그죠? 기도 볼 때 빌기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빌다는 것이 빌기자입니다. 빌다 그러니까 이게 부수자가 이게 보일시자죠. 이 보일시자는 제단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제단. 제단에 기도를 드리면 앞빌이 보이고 신이 계시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일시자가 붓으로 들어가고 어떤 낙자하고 결합을 하면은 전부 다 기륭화복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수 겸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끼 근자죠, 그죠? 도끼 근자입니다. 요거는 도끼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것이 근자가 기자로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문하고 소전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문에 보면은 이 빌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노 그러면 이렇게 이게 깃발입니다. 깃발 안에 이렇게 헛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헛단자. 이게 헛단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단 글 때 요 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끼 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헛단자는 뭐를 얘기하노 그러면 이게 개인 소총을 얘기합니다. 개인 소총, 사냥하는 개인 소총을 얘기합니다. 요건 도끼를 얘기하죠. 그죠? 도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깃발 아래 무기를 표시한 겁니다. 무기는 뭘 때 써요? 전쟁할 때도 쓰고 사냥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사냥에 성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기자가 된 겁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이게 빈다는 의미가 이런 갖고 저 근문에서 빈다는 의미가 소전에 가면은 요 글씨에 이 기륭화복을 나타내는 보일시자가 소전에 들어간 겁니다. 요것이 빈다, 그 다음에 흉한다, 길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니까 뜻을 확실하게 위해서 소전에 요 보일시자가 들어간 겁니다. 빈다는 것이 유사한 자가 또 이렇게 요게 빌주자가 있죠. 그죠? 요거는 빈다는 빌주자입니다. 주술을 한다, 그럴 때 요런 자 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그럼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두 개 다 글자가 빈다는 뜻입니다.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기원,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원자가 원하다는 의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바둑 들어갈 때 기원 글 때 기원은 이렇게 쓰죠. 그죠? 집원자에, 바둑 기자에 집원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본래의 근원을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기원은 이렇게 쓰죠. 요게 일어날 기자에 근원 논자를 씁니다. 무엇의 기원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발생되는 그 내용이 이제 기원이죠. 그죠? 그 다음 기우제 그러면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를 기우제라고 그러죠.
그 제사제자에다가 비부자니까. 그 다음에 기풍 그러면 풍자가 풍년분자입니다. 풍년을 비는 것을 기풍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기상과 풍채 볼 때의 기풍은 요 기운 기자에다가 바람풍자를 씁니다. 기풍이 좋다 그럴 때. 요 바람풍자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풍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라는 지나갔다는 의미죠, 그죠?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기자는 요것이 목매일 기자입니다. 목매일 기자. 그래서 요것이 뜻 플러스 그 다음에 역할도 하죠. 기자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부수도 하면서 뜻을 담당하면서 음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앞에 나오는 글자가 여기 고소할 급자입니다. 그냥 고소할 요건 의미가 있겠죠. 요 목매일 기자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요 고소할 급자는 요것은 식기를 얘기합니다. 식기. 밥 식기를 얘기합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밥 요런 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제가 각골문에 이렇게 써놨죠. 그죠? 요 식기가 요렇게 있습니다. 식기가 밥 식기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게 뒤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식기 옆에 사람이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이게 식사를 다 한 뒤, 다 하고 돌아서서 이 트림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아서서 하는 것, 트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식사가 이미 끝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 기자가 된 겁니다. 식사가 이미 끝났다. 뒤에서 이렇게 식사가 다 끝났으니까 뒤에 돌아서면서 이렇게 트림하는 모습을 이미 기자로 만든 겁니다. 이전에 다 끝났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 그러면 다 이전이란 뜻이죠. 갈랑자 이미 갔다는 그 얘기니까 이전이란 그런 뜻이겠습니다. 기왕 우리 기왕에 생긴 일 그러면 이전에 생긴 일 그런 얘기죠. 기결 그러면 결자가 결단하다, 결정하다, 결제하다 이 뜻이죠. 기결 그러면 이미 결정을 했다. 우리가 무슨 간부들인데 가면 기결, 미결 하죠. 이미 결정해서 결제를 한 걸 기결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그러면은 이미 득은 얻었습니다. 뭘 얻었어요? 권자가 권리죠. 그죠? 이미 권리를 얻었다.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득권 세력거든요. 기성복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어. 뭐가 이루어졌어요? 옷복자죠. 이미 만들어 놓은 옷. 그것을 기성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찌 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라는 건 부사죠, 그죠? 어찌 기자. 이거는 상형 문자입니다.
다 요게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죠. 모양을 본떴다 그런 뜻입니다. 뭔 모양을 본떴어요? 여기에는 지금 매산자하고 이게 콩두자죠. 콩두자가 이렇게 됐는데 다 이게 모양자입니다. 모양자는 어떤 모양자노 그러면은 이게 장식이 이렇게 달린 북의 모양입니다. 요것이 매산자고 요것이 요 밑에는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식 달린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그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북이라든가 이런 그 피리 같은 걸 막 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전쟁의 사기를 위한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사기를 위한 북이니까 이게 본래 의미는 이게 성전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악.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음악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성전악이라는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악이다. 성전악이라 그러면 승리를 했으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신자 옆에 지금은 요렇게 된 요것이 즐겁다. 성전악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렇게 된 후에 요 글자는 가차가 돼서 어찌라는 부사가 된 겁니다. 어찌. 지금은 성전악이라는 게 마음신자 붙었던 요 글씨가 성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도 성전악이라는 의미가 사전에 찾아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라는 그런 부사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어찌하 그런 것 요거는 어찌하차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내 그는 부사도 있습니다. 요건 내라도 읽고 나라도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찌 나자죠. 그죠? 어찌 나자입니다. 어찌도 되고 어조사도 됩니다. 요게 어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감 그러면 어찌 감자가 감이죠. 그죠? 어찌 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감. 기불 그러면 어찌 뭐뭐 않으랴. 어찌 뭐뭐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감회상 그러면은 회자가 헐회자고 상자는 상할 상자죠. 어찌 감히 헐고 상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부모가 준 우리의 몸을 어찌 감히 상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기감회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릴 기자 보겠습니다. 버릴 기자도 요게 회의문자입니다. 뜻이 두 개 글씨의 뜻이 합쳐져 가지고 회의문자가 됐다고 했죠. 여기에 버릴 기자 보면은 여기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가 있고 위에 글자 자체가 요게 버릴 기자입니다. 요것이 버릴 기자입니다. 사실은 이 글씨하고 같은 글씨입니다. 같은 글씨인데 이것이 저 글씨를 줄여놓는 이것이 간체자입니다. 간체자. 간단하게 줄였다는 의미죠. 간체자. 이것이 같은 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각골문을 써놨죠. 요 글씨에 버리다는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아이를 포대기에 싼 모습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키 읽을 때 요에 바구니를 얘기하죠. 그죠? 요렇게 양손이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버리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돌림병이라든가 하면은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서 아이들 대부분 살려나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면은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릴 기자가 된 겁니다.
갖고 오면 보면 이해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서의 바구니 재질이 이게 나무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나무겠죠. 대나무니까 요게 해서에서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그러면 아이를 버린다는 뜻이죠. 버림받은 아이를 기아기아 그럽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에 굶주림의 기아는 이렇게 쓰죠. 그죠? 줄일 기자, 줄일 아자. 기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영아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요게 떼기밭 기자입니다. 밭에 아주 맨 가에 반듯하지 못한 그런 밭을 얘기합니다. 기아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기영아를 기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권 그러면 권리를 버린다 그 뜻이죠. 기권한다. 기척 그러면 척자가 던질 척자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을 기척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처 그러면은 아내를 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요즘 낱말을 만들면 아마 기처가 아니고 기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내를 버린다 그러면 요즘은 강큰 남자도 보통 강큰 남자가 아닙니다. 자, 고사성어 하나 하고 또 한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어려운 거 없죠. 이것이 오이과자입니다. 밭전자입니다. 오얏나무 이자입니다. 성시로 말해서 오얏나무 이자입니다. 아래 하자입니다. 그러면 오이밭과 오얏나무 아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것이 좀 줄여진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이밭에서는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도덕으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의심받을 짓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 오이밭에서 이게 신을 고쳐 쓰면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오이를 훔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얏나무도 마찬가지고 오얏나무에 뭐가 훔치다 보니까 갓이 삐뚤어졌으니까 갓이 고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은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위왕이라는 사람 9년에 나왔습니다. 그 제나라에 아주 높은 재상에 주파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파호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재상이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세력이 강해서 국정농단을 했는 것 같아요. 온갖 개 왕을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신하라든가 일 잘하는 신하는 다 쳐내버리고 자기 직속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신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이 위왕의 애첩인 우희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우희라는 후궁이 하도 이렇게 보다 못해가지고 왕에게 저 주파오에 저러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저런 사람을 쓰지 말고 북곽선생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북곽선생. 이 사람을 재상에 등용해서 쓰면은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애첩이니까 이제 자기는 진심으로 그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북곽선생 같은 사람을 써라. 저런 사람을 쳐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주파오가 사전에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우위가 이런 것을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파오가 사전에 계략을 썼어요. 소문을 냈는데 무슨 소문을 낸다고 그러면 우희하고 북곽선생하고의 그런 썸씽이 있다.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소문을 고려다 펴뜨렸습니다. 왕이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왕은 왕의 애첩이 어떻게 아무리 이런
그 바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당장 그냥 그 사형감입니다. 그래 그 소문을 퍼뜨리니까 왕이 대로를 해서 우위를 이렇게 감옥에 가다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가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철저히 하라 그러는데 그 사실을 아마 이 주파오라는 사람이 전부 자기 신하고 주위에 그러니까 다 사전에 그 말을 다 맞춰놨으면 감옥이고 조사를 하는 사람 말을 다 맞춰가지고 이 두 사람이 썸씽이 있다는 얘기를 하라고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우위하고 이것이 둘이가 서로 맞아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전부 다 워낙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이 직접 우위를 불러가지고 소위 말하면 손수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하니까 이 우위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왕을 모신 지가 아마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맹세코 정천백일이라고 하늘의 맹세코 푸른 하늘에 이게 맑은 해같이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죄가 있다면은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은 오이밭에서 신을 신지 말아야 될 그런 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곤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의심을 받은 죄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과전이하입니다. 과전이하. 요것이 줄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신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요게 줄임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의심받을 일을 사전에 안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한 것이 제가 죽을 죄라면 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덕이 없어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는 또한 어느 한 사람이도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부덕의 소치다. 그거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다 사전에 이렇게 계략을 짜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주파오만은 쳐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때서야 자기가 속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파오 무리들을 전부 다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다 쓸어냅니다. 우위한테 감명을 받고. 그래서 과전이하라는 것은 그 이에 어떤 사건에서 나왔다는 것을 선생님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전이하 아시겠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을 더듬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34표 끓일 기자죠, 그죠? 끓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끓이 낀다니까 당연히 부수견 뜻이 이게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몸기자죠, 그죠? 자기라는 몸기자입니다. 기자가 기자로 음을 담당했죠. 그 다음에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몸기자는 학설이 두 개입니다. 이것이 구부러진 새끼줄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끼줄. 그 다음에 사람이 구부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부린 모습이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 자신이란 의미, 자기란 의미, 몸이란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보면은 다른 글자하고 겹쳐질 때 이것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이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돼? 여기는 자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남을 시기하고 그랬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질투하다, 시기하다, 꺼리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꺼리다.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꺼리다는 것은 이 글자와 유사한 것이 이것이 꺼릴 탄자죠, 그죠? 요 두 개 합치면 기탄 그러잖아요, 그죠? 기탄 없이 말을 해라, 꺼리낌 없이 말을 해라, 많이 쓰죠, 그래 기탄 없이 할 때. 그 다음에 꺼린다는 것은 우리가 요자도 있죠, 그죠? 휘한단 말. 자기 아버지 이름 같은 거 함부로 휘하면 안 되죠. 휘를 부리지 말한 것은 이렇게 꺼린다는 그 뜻입니다. 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깊이 그러면은 꺼려서 피자는 피한다는 의미죠. 꺼려서 피하는 것을 기피한다 우리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금기 그러면은 꺼려서 금지한다, 금기시한다 그러는 것은 뭐를 꺼려가지고 금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기외 그러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외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일 그럴 때 제사 돌아올 때 조상들 제사 돌아올 때를 기일 하잖아요. 그래서 꺼린다는 의미 기자에는 기일이라는 제삿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일. 꺼리라는 의미도 있고 제삿날 기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일 기자 보겠습니다. 속일 기자니까 말로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품문에 말한다는 의미의 하품문자가 이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맨 처음에 했죠. 요게 그죠? 그 기자입니다. 그죠? 그 기자입니다. 기자에 요게 음을 담당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요 음만 담당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만 담당하는 형성문자에 요게 성부만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기자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키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차가 돼서 그라는 지시명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다는 것은 요 하품 흠자의 의미를 가져오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입을 하품한다는 건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이죠. 그죠? 입을 크게 떠벌리는 모습입니다. 진실된 말은 이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남을 속이려고 거짓된 말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이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속이다. 거짓, 속이다, 허위 이런 얘기죠. 그죠? 속이다는 이 글씨도 유사한 글씨가 많습니다. 속일, 요건 사자죠. 속이다. 그 다음에 속일, 요렇게 하면 속일 괴자입니다. 속일 괴. 그 다음에 속일 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속일 요자가 약간 좀 어렵죠. 속일 휼자입니다. 휼. 그 다음에 속일 편자입니다. 속일 편자입니다. 속이다는 건 대체적으로 말로 속이니까 말 쓴 은자가 다 들어갔죠. 대부분. 그죠?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기만 그러면 만자도 속이다는 얘기죠. 다 속인다. 기만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한다 그러잖아요. 사기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사자도 속이다는 의미고 기자도 속이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친다, 다른 사람들 사기 그러자는 거죠. 기세 그러면 세상 세자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을 기세라 그러죠. 그죠? 기혹 그러면 혹자가 미혹하다, 의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이어 미혹되게 하는 것을 기혹이라 그러죠. 자, 줄일 기자 한 자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찍었네. 자기 이름을 적으면 돼요? 줄이다는 것은 배고프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밥식자가 부수 겸 이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요새 안석괴자죠. 그죠? 안석괴자입니다. 요것이 음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도 안석괴자는 괴자가 기억이 나왔으니까 기자로 그냥 음만 담당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 음만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다는 것은 밥을 못 먹어서 줄이다는 요 밥식자가 그냥 의미를 담당하는 겁니다. 밥식자가. 근데 줄일 기자가 소전까지는 이 글자가 쓰인 것이 아니고 요 글자가 쓰인 겁니다. 요것도 기자죠. 그죠? 요것도 줄일 기자입니다. 소전까지는 요렇게 쓰이는데 그 뒤로 요 글자가 쓰면 그러니까 요 글자는 다 굽는다는 의미도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동자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줄이다는 얘기도 굶줄이다는 얘기도 여기에 줄일 기자 같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줄일 아자도 있죠. 그죠? 요거는 굶줄인다는 뜻입니다. 아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일 요거는 뭔지 아죠? 줄일 근자죠. 그죠? 요건 줄일 근자입니다. 이 기자하고 이 기자는 그냥 배가 고프다는 그 의미가 있고 이 줄이다는 의미는 거의 사람이 굶어서 죽을 정도의 굉장히 이게 굶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근자는 주로 이게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흉년이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악을 때 아자가 더 주자보다도 훨씬 더 이게 죽을 정도로 이렇게 굶주리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줄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배부르다의 반대죠. 요거는 반대 글씨입니다. 그죠? 요거는 배부를 포입니다. 반대 글씨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갈 그러면 갈자가 목마르다는 뜻이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 것을 기갈 그럽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목도 마른 겁니다. 기복 그러면 복자가 배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몹시 고픈 것을 기복이라고 그러죠. 방금 기아는 얘기했죠. 기보다 아가 훨씬 더 그냥 죽을 정도로 이렇게 배고픈 것을 아라 그럽니다. 기아 그러면 다 굶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포, 포자는 방금 얘기했죠. 반대죠. 그죠? 배가 줄이고 배가 부른 것을 기포라고 합니다. 그 반대 글자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또 한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